담배를 저희가 1위로 엑스레이만으로는 조기 진단을 안 됩니다. 사망률 자체는 1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대 서울병원 흉부외과 김관창 교수입니다. 그 종류가 상당히 많겠죠. 이렇게 몸에 들어오게 되면 몸에 있는 상당히 많은 염증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염증들이 재발하면서 어떤 몸에 계속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유전자 변화라든지 이런 기전에 의해서 이제 암이 발생된다고 지금 현재는 돼 있고요. 라돈이라는 것은 뭐냐면 라듐이 이제 퇴황이나 암석 속에 하고 있는 이제 물질인데요. 이게 붕괴되는 과정에서 이제 라돈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데 이걸 저희가 이제 흡입하게 되면 폐 안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방사선을 만듭니다. 이 방사선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유전자를 갖다 변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폐암을 만들게 되고 현재 폐암 원인 중에서는 담배를 저희가 1위로 치고요. 두 번째를 갖다 라돈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폐암 1급 발암 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오셔가지고 자기는 평생 담배를 피운 적도 없고 근데 왜 저한테 이제 폐암이 걸리느냐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한 15% 정도가 비흡연자에서 이제 폐암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폐암의 원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게 1위는 담배지만 이제 간접 흡연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미세먼지라든지 라돈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중금속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담배를 굳이 안 피우신 분들한테도 폐암은 생길 수 있습니다. 폐암은 원인은 이제 아까 유전 말씀하셨는데 유전 중에서는 이제 선천적인 게 있고요. 선천적으로 이제 가지고 나오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으로 유전자 변이가 더 중요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폐암이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한 2배에서 3배 정도 위험성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런 가족력보다는 아까 후천적으로 일어난 유전자 변이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암 유전자를 갖다가 분석해 봤을 때 실제로 이제 암세포하고 정상인 암 환자에서 했을 때 정상인 세포에는 없지만 암세포에 있는 유전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후천적으로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후천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폐암은 이제 남성에서 좀 많습니다. 이제 흡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한 2.2배 정도 남성에서 많이 생기고 있고요. 연령대별로는 이제 한 70대 정도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한 30% 정도, 그다음에 한 60대에서 한 20에서 25%, 그다음에 80대에서는 한 10에서 25% 정도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암은 크게 이제 소세포암하고 비소세포암으로 나눕니다. 그래요. 비소세포암은 이제 저희가 편편상피암하고 선암, 그 다음에 대형세포암으로 나누는데 이제 편편상피암 같은 경우는 고령에서 많이 생겨요. 그건 담배랑 좀 관련이 많은데 담배랑 관련이 떨어져 있는 선암이나 이런 계열들은 젊은 환자에서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폐암은 진단이 상당히 늦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거든요. 많이 진행했더라도 감기처럼 오는 경우가 많아요. 기침을 한다든지 가래, 피가 좀 섞여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많이 오게 되기 때문에 이게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폐 실질 안에는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신경분포가 없어요. 폐 안에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덩어리가 자라더라도 이게 통증을 만들거나 그렇지를 않고 오히려 이제 이게 주변에 있는 조직을 침범을 해서 흉벽이라든지 그런 혈관을 침범한다든지 아니면 무기폐가 동반된다든지 이럴 때만 이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망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9년 9월부터 국가에서 폐암 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54세에서 74세까지 30년 이상 담배를 피우신 분들은 고위험군으로 해서 국가에서 무료로 저설량 CT를 지금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이제 본인이 담배를 좀 오래 피우셨다는 분, 혹은 가족분들 중에 폐암이 있으신 분들, 혹은 본인의 이제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자주 체크하시는 걸 하는데 엑스레이만으로는 조기 진단은 안 됩니다. 반드시 저설량 CT를 찍어야 조기 진단이 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저설량 CT를 꼭 찍어야 합니다. 폐암은 이제 흔히 1, 2, 3, 4기로 나눕니다.
기수로 저희가 그렇게 나누고 있고요. 1기하고 2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3기를 갖다가 3기 전반하고 후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3기 초반 같은 경우는 수술을 바로 하기도 하고 이제 임파절의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먼저 항암이나 방수술을 한 다음에 수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기 후반부터 4기는 실은 수술적 치료보다는 이제 항암 치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폐는 이제 옆으로 나뉩니다. 옆으로 나뉘어서 오른쪽엔 상엽, 중엽, 하엽이 있고 왼쪽에는 이제 상엽하고 하엽이 있어요. 그래서 스탠다드 치료는 이제 옆 자체를 절제하는 게 원칙이고 이제 아주 초기 병변이나 환자 폐 기능이 아주 안 좋은 분들은 분절 절제라고 해서 옆보다 조금 작게 절제하는 게 이제 원칙이고 수술하는 방법은 이제 직접 개용을 해서 열고서 들어가는 거죠. 갈비뼈 사이를 벌리고 이제 제 손이 들어갈 정도로 벌린 상태에 수술하는 게 개용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내시경 수술은 이제 그 갈비뼈를 벌리지 않고 갈비뼈 사이 늑간 공간으로 저희가 절개창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내시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3개 내지 4개 정도 흉곽경으로 이제 수술을 하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흉곽경도 조금 진보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만으로 수술합니다. 하나로 해서 이제 하게 되면 환자분 통증도 적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환자분 재활이나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고 예후하고도 관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시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수면 내시경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폐암 수술을 갖다가 수면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삭관을 하지 않고 환자분은 주무시게 본인 호흡을 하면서 마스크로 그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폐암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저도 그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케이스 정도 지금 했는데 환자분도 상당히 요즘 특히 이제 고령 환자 아까 말씀드린 데에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식의 수술을 하게 되면 기도삭관 했을 때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고령 환자에서는 좀 저희가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추후에 더 늘릴 수 있지만 일단 체형이 조금 마르신 환자분한테서는 저희가 수면을 조금 특히 고령이고 폐가 좋지 않은 분한테는 저희가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로봇 수술도 최근 많이 하거든요. 폐암 쪽에서도 로봇 수술하고 로봇 수술하게 되면 이제 그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안쪽까지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수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폐암이 이제 발생률은 뭐 2위, 남성에서는 한 2위 정도, 여성에서는 4위 정도 되지만 사망률 자체는 1위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망을 하시는데 보통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사망하는 원인이 뭐냐면 이제 항암 치료 중에 주로 많이 오시는 게 폐렴이나 신부전 이런 것들로 많이 사망을 하시거든요. 그 항암 치료제의 부작용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제 표준 항암제라는 게 있고요. 걔는 이제 어떤 암에 구별 없이 모든 암에 동일하게 쓰는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그 항암제를 쓰게 되면 이제 특별히 폐암이라고 구분되지는 않고요. 다른 장기 생긴 암하고 동일한 약물로 치료하는 게 표준 항암 치료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저희가 떼낸 암 조직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 암에서 만들어지는 특별한 유전자나 단백질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 그런 치료가 이제 표적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표적 치료를 쓰게 되면 기존의 치료제보다 그 암 세포를 더욱더 타겟팅해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더 요즘에 또 많이 얘기되는 게 면역 항암제라는 거거든요. 면역 항암제는 어떤 개념이냐면 암 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제 환자의 떨어진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높여주면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면역 세포들이 암 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3가지로 이렇게 활발하게 항암제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이제 저희가 암을 뗐을 때 암하고 이제 암 종괴하고 저희가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암 종괴가 너무 혈관에 근접했다든지 기관지에 근접해 있어서 도저히 절제할 수 없다. 그래서 암하고 그 종괴하고 경계가 충분히 않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암이 혈관에 침범해 있어서 이 암 종괴를 완전히 제거를 못하고 일부 종괴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재발 방지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폐라는 조직은 재생되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풍선에 많이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선을 우리 보시면 바람을 세게 불면 늘어나잖아요. 폐도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폐가 절제가 되면 빈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 빈 공간을 남은 폐들이
커지면서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재활이 중요한 게 이 폐가 잘 커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제 호흡기 재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특별히 이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실은 재활 치료거든요. 수술 전에 환자를 뵀을 때 환자한테 일단은 훈련을 좀 시키는 게 뭐냐면 기침을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이 횡격막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호흡을 많이 일단 수술 전부터 연습을 좀 시키고요. 저희 수술 통증이 좀 다른 부위보다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시면 많이 못 움직이세요. 아프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 후에 폐가 늘어나는데 아프다고 누워만 계시면 못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술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저희 인스피로미터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공을 이제 3개의 공이 있는데 빨아 올려서 폐활량을 늘리는 장치인데요. 그걸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수술 그 다음 날부터 연습을 시켜서 이제 환자한테 숙제를 드리죠. 아침에 오늘 몇 개 올리셨으면 가령 하나 올리셨으면 내일은 하나 반, 내일은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폐활량을 늘리는 걸 바로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걷기 합니다. 수술 다음 날부터 많이 걷기 하고 또 이제 기침을 많이 해서 객담을 빨리 배출되게 도와드리는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수술 후에 이제 그 자세가 상당히 또 중요하거든요. 통증이 있는 쪽으로 아무래도 반대쪽으로 이렇게 몸이 기웁니다. 그래서 그쪽 자세 교정 같은 것도 상당히 강조드리고 있고 또 팔 운동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수술한 부위에 통증이 있으면 이 팔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오십견처럼 굳습니다. 그래서 팔 운동하는 것들 강조를 많이 하고 집에 가시면 이제 평지부터 운동을 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하면 이제 등산 같은 거 난이도를 좀 높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환자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요. 잘 인커리지도 잘 되고 잘 따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담배가 가장 큰 확실한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한 70%까지를 담배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금연을 일단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설량 CT 같은 CT를 좀 찍어서 이제 본인의 조기 진단된다면 폐암도 조기만 진단이 되면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완치까지 일기로 진단되면 완치가 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라든지 이런 날에 이제 마스크를 챙긴다든지 해서 자신의 폐 건강을 갖다가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암에 대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다들 너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폐암 사망률이 암 이러니까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암이 생겼다면 그 암을 갖다가 이제 조기에 발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검진할 때 저 설령 CT를 찍는다든지 해서 조기 발견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갖다가 하는 거고 수술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한 통증을 줄이고 빨리 재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재활 치료가 중요한 게 추후에 재활을 하더라도 저희가 또다시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하면 또 완치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수술 전 수술, 그다음에 수술 후 관리가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